어제 한동훈 검사가 압수수색에 저항하면서 부장검사 맞짱을 떴죠. 야,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어떻게 가능한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가 독직 폭행을 이야기했습니다. 독직 폭행이라는 어려운 말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직 폭행.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을 저지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재판, 검찰, 경찰, 인신구속과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면서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폭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쉽게 하면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해서 고문을 하면 징역 1년 이상을 살리고 이 사람이 죽으면 3년 이상 징역을 살리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오죠. 2002년 홍모 검사가 조직폭력배 살인사건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물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바가지로 물을 붓는 방식으로 물고문을 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동훈 검사가 지난 16일 한동훈 검사가 제출을 하질 않았죠. 유심을 제출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 내용은 어제 이미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그 내용부터 한번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수사팀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했지만 유심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나오는 거죠. 이때도 한 검사장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유심은 안 주고 휴대전화만 가져갔는데 휴대전화는 비밀번호도 안 풀어주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어제 다시 나간 겁니다. 압수수색을 나가서 그러고 어쨌거나 검사이기 때문에 예우를 갖춘다고 부장검사가 직접 나가서 압수수색을 한 건데 한 검사장은 정 부장이 몸을 날려서 넘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정 부장은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함께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 내용 같이 보시면요. 탁자 넘어서 몸을 날린 적이 없다라고 하고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 부장이 비밀번호 중 마지막 한 자리만 입력하면 압수물 삭제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직접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검사장이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손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서 두 사람이 함께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진 다음에도 휴대폰을 주지 않겠다고 실랑이를 벌였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금일 오전 11시경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한 검사장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한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변호인한테 전화를 하기 원했는데 보니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압수물을 삭제하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달라고 한 거죠. 근데 한동훈 검사장이 앉은 채로 휴대폰 진선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안 주려고 했고 팔을 뻗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져서 움켜쥐면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검사장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 압수를 했던 부장검사의 이야기이고요. 한동훈 측은 가만히 있는데 비밀번호를 해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진웅 부장이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삭제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달려들은 것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왜 검사가 달려듭니까? 전 이 경우에는 지금 수사를 했던 검사 쪽의 말에 더 비중이 실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런 무리한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검사가 와서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여기에 저항을 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물론 범죄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압수를 당하고 있는 한동훈 검사는 본인도 검찰 조직에서 압수수색을 많이 해본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검사의 압수수색에 불응해서 몸싸움을 벌인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 여기 한번 전 빗대어서 보고 싶은데요. 이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들을 보면 양쪽에다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막 나가는 검찰이다, 내부 싸움이다, 몸싸움을 벌였다,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의 주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의 주장을 반반씩 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이 기사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조국, 집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통화 논란. 23일 자택 압수수색 때 현장에 있던 수사팀장에게 전화로 아내의 몸 상태가 안 좋으니 배려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야당은 조 장관을 탄핵하겠다라고 맹공을 퍼부었죠. 아내가 아프니까 좀 봐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조 장관의 전화가 수사팀에 대한 압박이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방해한 적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큰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조 장관이 부적절했다라고 시인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죠. 예.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도 같은 언론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뭘 했습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전화 걸어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조국 장관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면서 수사에 대한 일체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한 사실 몰랐던 거 아닙니까? 아내가 전화를 걸어서 무서움에 떠니까 전화를 바꿔주는 수사팀장한테 아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탄핵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야당이 들고 일어났고 이런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그런 기사를 쏟아내던 것이 바로 언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압수수색을 들어온 부장검사하고 몸싸움을 하는 검사의 주장을 자세하게도 실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언론의 모습인 거죠. 검언유착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4년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기자들의 사이는 좋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떻습니까? 법조 출입기자가 되면 5년, 10년을 법조에서만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검사 시절에 친했던 사람이 부장검사 되고 지검장 되고 고검장 되는 과정에서 그와의 친분관계를 잘 유지해 놓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의 현장에서는 언론들이 검찰하고 약간 척지는 척하지만 절대 척질 수는 없는 것이 10년 있다가도 그 검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검사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에도 그 검사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거든요. 국회의원은 한 번 선거를 할 때마다 40% 이상이 초선 의원으로 바뀌는 것과 달리 검사는 승진하기로 정해져 있는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검사 그룹이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이 지금은 부장검사지만 나중에 지검장 되고 고검장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장검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면 검찰 자체가 그래 뭐 A신문의 B기자 그 사람에겐 취재 응해주지 마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 검찰의 입장만 담아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언론인의 숙명이고 이것이 검언유착을 부르는 것입니다. 외국에는 있지도 않은 출입처 제도를 만들고 기자들이 취재가 아닐 때도 무시로 검사들의 방을 드나들면서 한담을 나누고 차를 마시고 잡담을 나누는 최근에 이동재 한동훈 간의 대화를 통해서 보실 수 있었지만 그것을 취재랍시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언론이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녁만 되면 검사들과 어울려서 술 먹으러 가서 제가 양주를 먹으러 다니는 검사와 언론의 이야기까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런 세상인 겁니다.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해서 친해지고 술 먹고 코가 삐뚤어져서 가까운 사이가 되고 형님 동생이 돼서
그런 권력을 유지하다 보면 언론인은 어느 순간 자기가 검사라는 착각까지 하게 되고 본인의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로 검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까워지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는 정말 미친 듯이 비판하고 칼로 찌르는 언론이, 그래서 조국 장관이 집을 압수수색한다고 통화한 것이 논란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이 검사가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와 맞짱을 떠서 몸싸움을 하는 것을 양쪽 간의 충돌로 표시하는 그런 기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검언유착이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이런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와 한 식구라는 표시를 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 이것이 검언유착의 바로 현주소임을 우리가 오늘도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양비론적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요. 한동훈 검사는 빨리 비밀번호를 공개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 세 번째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7월 30일 아침부터 옳은 소리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방송을 봐주고 계시던데요. 지금 오늘 방송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함께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30일 아침부터 옳은 소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옳은 소리 채널 운영자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김성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